네, 수능 특강 18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mirror neurons were first discovered by a group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Parma in Italy in 1996. 미러 뉴런이라는 건 거울 뉴런인가 봐요. 요거가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어떤 한 집단의 연구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1996년에 이탈리아의 그 파르마라는 대학교에서 이 한 집단의 연구원에 의해서 미러 뉴런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This discovery is considered one of the biggest neuroscientific breakthroughs in recent times. 이 발견은 뭐로 여겨지냐면 뭐 중에 하나입니까? 가장 큰 그런 신경과학의 그런 획기적인 발견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자, 언제요? 최근, 그러니까 현대에서 최근에 그 신경과학상에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It completely change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brain works.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이해를 바꿔놨는데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완전 이해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다음 The discovery came through a serendipitous event known as the Raisin incident. 이 발견은 어떤 걸 통해서 왔다. 다시 말해 이 발견은 뭘 통해서 이 발견하게 됐냐면 뜻밖의 굉장히 좀 재미있는 뜻밖의 우연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레이sin 사건, 건포도 사건이라고 알려진 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콜론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were observing a monkey's brain activity during various physical movements. 원숭이들의 그런 뇌 활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동안? 다양한 그런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원숭이들의 다양한 그런 신체적인 활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The team decided to take a break. 그 팀은 이제 한번 잠깐 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A입니다. One of the researchers standing near the monkey picked up a raisin and popped it into his mouth. 자, 뭐 중에 한 명, 연구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연구원이냐면 그 원숭이 근처에 가까이 서 있는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건포도를 들어서 그거를 입에 뭐 했습니까? 입에 튕겨 넣었어요. 그죠? As the monkey watched him, 그 원숭이가 그를 볼 때, the monkey's brain fired in exactly the same way as if the monkey himself had picked up and eaten the raisin. 자, 그 원숭이가 그 건포도를 먹고 있는 연구원을 봤을 때, 그 원숭이의 뇌가 반짝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자, 마치 뭐처럼요? 마치 원숭이 그 스스로가 그 건포도를 집어서 먹은 것처럼 그렇죠? 먹은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뇌가 활성화됐대요. 사실 그 원숭이가 건포도를 먹은 것도 아닌데 원숭이가 마치 그 건포도를 직접 먹은 것처럼 뇌가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Simply watching the movement triggered the same brain activity as the actual event. 단지 그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뭐를 일으킨 겁니까? 똑같은 뇌 활동을 일으켰습니다. 뭐와 같이 똑같은 활동이요? 네, 실제 사건과 같이 똑같은 뇌 활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죠. This phenomenon had never been demonstrated before. 이 현상은 예전에 한 번도 여러분 밝혀진 적이 없었다, 그렇죠? 증명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In 2005년에 this same Italian team found that when people listened to stories about other people doing something, the listeners' brains fired as if they themselves were actually doing what was described in the stories. 2005년에 똑같은 이탈리아 팀이 뭘 발견했냐면 대처를 발견했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그들 스스로가 뭐 하는 것처럼 were actually doing what was described in the stories. 이야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실제로 직접 하는 것처럼 그 듣고 있는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더라. 마치 원숭이가 건포도를 먹고 있는 연구원을 볼 때 실제로 건포도를 먹는 것처럼 뇌가 되듯이 이게 사람으로도 적용이 같이 되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네, 18강 4번 문법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is considered라는 여러분 B 플러스 PP가 나왔죠? B 플러스 PP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수업 시간에 제가 B 플러스 PP 다음에는 뒤에 원칙적으로 명사가 올 수 있다 없다. 가급적이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 B 플러스 PP is considered 다음에 one of라는 명사구가 왔네요. 자, 이게 안 되는데 되는 경우 두 가지 있다 그랬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사형식 동사.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취하는 동사 구조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수동태가 될 때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수동태가 될 때 이 원래 문장 능동문에 있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B 플러스 PP 다음에 명사구가 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오형식 동사, 다시 말해서 뭘 취하는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취하는 동사, 그 상태에서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요. 그렇죠? 요 녀석의 수동태는 B 플러스 PP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문장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자, 이 동사가 B 플러스 PP가 되고, 원래 있는 문장 능동문의 목적격 보어인 명사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원래 문장이 뭐 주어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뭐예요? 바이 플러스 명사로 가기 때문에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이 두 녀석 다 B 플러스 PP 다음에 명사구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동사 때문에? consider라는 동사 때문이다라는 거죠. consider는 어떤 동사인데요? consider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그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소위 우리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때 이제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왔었다,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발견이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라고 뒤에 있는 거라고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명사구를 보니까 뭐뭐 중에 하나라는 원어브 복수명사의 구조.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어브 복수명사의 구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어브 다음에 the biggest neuroscientific breakthroughs. 저 S 복수명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t changes our understanding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how절이 왔는데 how가 여러분 의문사절이잖아요. 그죠? 의문사절.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요. serendipitous event라는 명사 다음에 PP 나왔잖아요.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이런 이벤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 A번 볼게요. 자, one of the researchers standing near the monkey. 자, 원숭이 근처에 서 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건포도를 집어서 그거를 뭐 했습니까? 네, 이렇게 그의 입에 넣은 거죠.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자, 명사 다음에 일단 ing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구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 원어브 복수 명사의 구조인데 원은 핵심 주어이고 다행히 우리 동사 시가 과거기 때문에 수일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그 원숭이의 뇌가 활성화됐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요? 똑같은 방식으로죠. 자, 마치 모인 것처럼이니까 원숭이가 건포도를 집어서 먹은 것처럼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두 개의 시제를 한번 볼게요. 원숭이의 뇌가 활성화된 거는 언제입니까? 파일된 거는 과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원숭이가 그걸 집어 먹었다고 한다면 그 시점은 fired보다 앞서겠습니까? 다시 말해 fire보다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아니면 같은 시점일까요? 원숭이가 fired 되기 전에 가정상 건포도를 집어 먹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포도를 집어 먹은 것, 픽업한 거랑 이튼한 거는 fired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기본 시점인 과거 그때 당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점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때 뭐의 사실의 반대입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여기서 과거 사실의 과거라 함은 정해진 시점, 기준 시점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때 쌤이 수업 시간에 사건시랑 발화시라고 말을 하면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을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지만 사건시와 발화시, 다시 말해 사건시가 먼저 일어났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난 거라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ired와 pick up eaten the raisin의 시점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야 먼저 먹고 나서 fired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녀석은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된 겁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꼬라지를 알고 있다시피 똑같아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had pp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이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죠. 실제로 그때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건포도를 집어서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집고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건포도를 집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as if 다음에 the monkey 주어 뒤에 이 himself라는 우리 소위 무슨 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여기 문장에서 뭘로 쓰였습니까? 문장의 핵심 성분이 아니고 주어를 강조하는 여러분 부사로 사용된 거네요. 무슨 용법? 강조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고. 자, 2번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watching the movement라는 동명사 주어가 사용됐고요. 동사가 triggered입니다. 트리거는 기본적인 의미가 방아쇠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동사로 방아쇠를 당기다, 다시 말해 촉발시키다, 그죠? 뭐뭐를 일으키다, 어떤 거를 야기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the same이라는 것과 the same brain activity, same이라는 녀석이 형용사로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as 다음에 이렇게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예전에 쌤이랑 정리했었습니다. the same A as B라는 표현은 B와 같은 그러한 A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B와 같은 A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뭐와 같은 실제 사건과 같은 그러한 뇌 활동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면요. 이 피노미넌이 이전에 밝혀진 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기본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인데 그때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 시점인 과거인데 그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밝혀진 적이 없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과거 완료 사용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found 다음에 대절, found라는 동사의 목적절로 사용된 대절을 보시면 일단 when이라는 시간의 접속사절이 있네요. 시간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들을 때요? 이야기를 들을 때인데 어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웬절이 여기까지네요. 대절의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대절은 요 녀석이고요. 지금 보시면 about이라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후자가 맞겠죠. 다시 말해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other people입니까? doing입니까? 예, doing입니다. about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를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니까 doing이 전치사의 목적어,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doing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함은 doing은 뭐다?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other people은 뭡니까? 동명사의 무슨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 예전에 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목적격을 허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as if 나옵니다. as if 다음에 가정법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여기는 had pp가 아니라 as if는 여기서는 as if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뭐와 뭐가 같다?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니까 fired한 시점과 과거 이때 당시 그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doing이 같다라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쓰인 겁니다.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면 if절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옵니다. 됐죠? 이렇게 문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